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초사잖아요. 네. 중학교 1학년 아이는 불광중학교로 갔어요. 이유가 이 아이가 그날 영재교육원 미술 영재 테스트를 보러 간 거고 네. 둘째는 서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미술 영재원 교육원이 마포초등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둘째는 마포초등학교로 그러니까 두 딸을 다 미술 영재 테스트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했었던 거죠. 네. 와, 도대체 엄마가 어떤 유전자를 타고 나면 두 딸이 다 영재가 아니라 영재 테스트를 보러 간 거라.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뭐 하나 봤더니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려요. 이제 오늘 이제 정보 하나를 드리면 영재교육은 크게 두 가지 곳이 있거든요. 하나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있고 네. 저처럼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이 있는데요. 대학 쪽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최소 30에서 50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에 교육지원청은 이게 다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금액이 그렇게나 커요? 근데 엄마들 사이에서는 대학 쪽은 아무래도 대학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길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저는 하여튼 교육지원청을 다녀왔는데 네. 저희 큰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영재원 테스트를 봐서 통과를 해서 네. 미술 영재원을 다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두 가지 시험을 보는데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생 60여 명이 지원을 해요. 60명. 네, 60명이. 근데 네. 선발 인원은 20명. 그러니까 경쟁률이 3대 1이잖아요. 네. 이걸 통과해야 되려면 첫 번째는 실기를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2D라고 해서 평면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네. 그다음에 3D라고 해서 입체 작품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요 두 개를 통과한 아이를 한 25명 정도 뽑아요. 아, 평면과 입체를. 네, 그래서 실기가 되는 아이들은 면접을 또 봐서 5명 떨어뜨리고 네. 20명이 되는 건데 먼저 어떤 실기 테스트가 있는지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올해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초등학생은 잘 들어보세요. 네. 편지 봉투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네. 무슨 사연이 있을지 예상하며 그림을 그려봅시다. 를 주고요. 네. 미술 용품은 거기 교육지원청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자기 물품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으로 아이가 정해진 시간이 1시간 30분, 그러니까 90분이죠. 90분에 평면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와, 초등학생이 90분 동안 네. 집중해서 그렇게 평면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네. 자체도 그쵸. 아주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정말 생각해서 표현까지 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 주변에 잘할 애들이 너무 많아 이런 말에서 좀 그랬고 두 번째는 이게 끝나고 나면 잠깐 쉬었다가 80분 동안 어떤 문제를 좀 내냐면 먼저 준비물이 좀 거창한데 이거는 가위, 풀, 하얀색 도화지 여러 장, 검은색 도화지 한 장, 그다음에 종이컵, 연필 지우개를 줘요. 네. 그리고 시험 제목은 주어진 재료로 노래하는 강아지 로봇을 입체로 만들어 보세요. 와. 이거를 80분 동안 만들어야 돼요. 와. 대단하죠. 영재. 네,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이게 초등학생들의 문제였고요. 미술 영재 문제였고요. 네. 이제 저희 큰 아이는 혼자서 불광중학교에 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몇 명이 지원했는지 봐라. 초등학생은 아까 제가 몇 명이었냐면 60명 전에 20명 뽑으니까 3대 1인데 30명 정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입시나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술 영재 쪽은 좀 관심이 좀 초등학교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요. 네. 문제가 또 역시 평면으로 하는 작품 하나와 입체 작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평면 시험은 이게 나왔대요. 바다에 유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의 식탁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조금 더 생각을 요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해변가의 서울 플라스틱 쓰레기를 예방하는 전시물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게 나왔대요. 중학생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자, 조금 더 이제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예전과 달라진 점이 예전에는 그 실기를 통과한 아이들에게 그 면접을 보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면접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냥 실기로만 아이들 선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면접을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어떤 면접 문제가 나왔냐면 당신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 게 초등학교 미술 영재 면접 문제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아이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면접은 그런 정도의 문제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작년에 저희 아이가 그 시험을 봤던 문제는 두 가지였는데 면접 문제가 하나는 뭐였냐면 만약에 네가 매일 다니는 교실에 디자인 요소를 좀 집어넣어서 어디를 좀 바꾸고 싶다면 어느 곳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니? 이게 면접 문제였어요.
좋은데요? 좋죠. 네. 네. 근데 이게 평상시 생각이 있었던 아이는 아 그래 만약에 내가 교실을 바꾼다면 이제 저와 저희 둘째가 했던 얘기인데요. 바닥을 다 잔디로 만들겠다. 맨발로 다녀도 감촉이 좋은 잔디로. 그리고 천장에는 별을 좀 붙여가지고요. 깜깜하게 이제 커튼을 내리고 불을 끄면 위에 별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때에 맞춰서 이 벽이 바뀌어요. 봄에는 민들레가 이렇게 쭉 있는 장면, 네.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 풍경,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하늘하늘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막 눈이 펑펑펑 내리는 게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벽으로 바뀌는 거죠. 그 교실에서 느낀 어떤 답답함, 그렇죠. 어떤 네. 규격화된 어떤 그런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네. 그렇게 고스란히 들어있죠. 생각으로 네. 표현되니까 네. 아, 제가 면접관이라면 이 학생 뽑을 것 같은데. 근데 면접을 안 봤다는 거죠. 면접을 실시를 안 제가 했다는 거죠. 면접관이라면 안 뽑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다양합니다. 초등학교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럼 그곳에 가 있으면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이건 조금 더 시사성이 있는데요. 네. 시험을 보는 너희들은 미술이라는 영역에 재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렇다면 당신의 재능을 기부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재능을 기부하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가 이제 면접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 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네. 중학교 1학년이 저희 딸아이가 그 당시 이제 5학년이었거든요. 네. 저희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이가 한 3초 정도 생각을 하더니 선생님 저는요. 요즘이 1인 가구가 대세잖아요.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을 연합하는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쓸 때 힘이 나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제 재능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와. 이 아이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붙었죠. 붙습니다. 100% 붙어. 어쩔 수 없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점은 인정하고 붙일 수밖에 없네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주변에서 뭐라 하냐면 야 너는 애를 되게 다르게 키우는구나. 어떻게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네. 그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말할 수가 있니 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네. 밥 먹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밥상머리보다 저는 딸아이랑 걸어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질문 받기 딱 일주일 전에 제가 버스를 타려고 딱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버스가 휙 지나가면서 그 앞에 그 광고판 붙어 있잖아요. 네. 보통 영화 광고 있는데 그때 어떤 광고가 붙어 있었냐면 투게더 아이스크림 1인용 출시. 이거 아세요?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네네네. 저 어릴 때 자주 봤던 네. 그 광고 기억나시죠? 근데 그 투게더 아이스크림 1인용이 나왔대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투게더가 뜻이 뭐야? 함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혼자 먹으라는 거야? 네. 이게 1인용이 정말 심각하구나. 밥상머리 교육을 꼭 밥 먹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엄마가 보고 듣고 하는 걸 아이랑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거 답을 또 제가 들어야 되겠죠? 허신님부터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뛰어난 그 한자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발휘하실지. 저는 네. 좀 어린이한테 좀 재능을 기부를 재능을 하고 기부를 하고 싶으시죠? 싶습니다. 저 약간 추천이나 조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린이도 여러 어린이가 있는데요. 저는 좀 다문화 어린이를 위한 한자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일주일 전에 나왔던 뉴스 프로그램에 네. 다문화 아이들의 그 성적이 평균이 10점이래요. 100점 평균이 만점이요. 10점이요? 네. 평균 10점. 근데 네. 그게 근데 왜냐면 제가 한 3년 전에 다문화 어린이를 제가 재능 기부를 해서 학습 코칭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네. 큰 아이는 2학년이고 둘째는 여동생인데 1학년 아이였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이틀 동안 총 6시간 수업을 좀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아이들에게 무슨 학습 코치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제가 8급 한자를 들고 갔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다 알아요. 이거 우리 다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8급 한자에서 제가 1부터 10까지 있죠. 1, 2, 3, 4, 5, 6, 7, 8, 9, 10 딱 그것만 맛배기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걸 딱 보여줬는데 아이가 거기서 9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50분 내내 9를 헷갈려 해서 이거는 뭐지?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 큰아이가 오빠였거든요. 2학년. 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걔가 이제 쉬는 시간에 물어봤더니 자기는 경찰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동생을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동생을 왜 지켜? 했더니 엄마 아빠가 지금 이혼 위기에 있고 네. 그리고 엄마는 필리핀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고민인 거예요. 한국에 남아있을지. 엄마 따라 갈지. 근데 보니까 자기가 걱정이 아니라 어린 동생이 더 마음에 쓰이는 거죠. 또 여자 동생이고.
그래서 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근데 경찰이 되려면 경찰대학을 나오거나 그러니까 한국의 그 단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아이 학습력이 너무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금도 가끔 이제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벌써 이제 한 4학년, 5학년 요 정도 됐을 텐데 네. 그래서 허신님의 그 한자 능력이 다문화 아이들이 학습력을 높이는데 조금 기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2019년에는 네. 꼭 그 다문화 가정에 한 줄 햇살이 되길. 네, 재능 기부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꼭 원하시는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고요. 영재 교육 얘기는 여기까지 조금 마무리를 좀 하고요. 저 우리